현재 2026년 3월 전 세계의 이목은 온통 화염과 잿빛 연기에 휩싸인 중동을 향해 있습니다. 지난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군사작전인 에픽 퓨리를 전격 개시하며 거대한 전쟁의 막이 올랐습니다. 이 무자비한 선제 타격으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란은 즉각 차기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중심으로 전열을 재정비했고 진실의 약속포 작전을 발동하여 이스라엘 본토는 물론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걸프 국가 전역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의 대규모 탄도미사일과 드론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경제를 가장 큰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에너지 공급망의 마비입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20% 이상이 지나가는 핵심 요충지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해버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중동의 자원과 물류망을 인질로 삼아 전 세계 경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자원 무기화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썸네일 속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왜 중동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이 끊임없이 피를 흘리며 전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영원한 화약고가 된 걸까요? 오늘 우리는 현재의 끔찍한 전쟁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역사, 지도 위에 직선이 만든 비극과 방산의 지정학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의 이란 전쟁을 비롯해 끝없이 이어지는 이팔 전쟁, 시리아 내전 등 중동의 핏빛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딱 100여 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중동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거대한 이슬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아랍인들의 도움이 절실했던 영국은 역사상 최악의 3중 사기극을 벌입니다. 첫째, 아랍 지도자들에게 오스만 제국에 맞서 싸워주면 거대한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둘째, 유대인들의 막대한 자금을 빌리기 위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워주겠다고 이중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하고 치명적인 셋째 약속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인 1916년 승전국이었던 영국의 외교관 마크 사이크스와 프랑스의 프랑스와 조르주 피코는 밀실에 마주 앉아 낡은 중동 지도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지역에 수천 년간 살아온 사람들의 민족, 언어, 종교는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적 이익만을 위해 지도 위에 자를 대고 일직선으로 국경을 쓱 그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중동의 영원한 저주를 내린 사이크스 피코 협정입니다. 이 엉성하고 이기적인 직선들 때문에 중동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되었습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인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가 강제로 하나의 국가 울타리 안에 묶이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끔찍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대로 수천 년의 고유한 문화를 가진 인구 3천만 명의 쿠르드족은 이 잔인한 직선들에 의해 터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이라는 4개 나라로 뿔뿔이 찢겨나가며 나라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살기 위해 무기를 들 수밖에 없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2026년 이란 전쟁의 복잡한 셈법 속에서도 서방 국가들이 이란을 약화시키기 위해 쿠르드족의 반란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울 만큼 중동에 꺼지지 않는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도를 잘못 그려서 민족과 종교만 섞인 것이라면 서구 열강은 진작에 중동에서 발을 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비극의 불판 위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름이 부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모래사막 아래에서 현대산업사회의 핏줄이라 불리는 막대한 석유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강대국들은 이 석유 패권을 독점하기 위해 중동의 복잡한 분쟁에 노골적이고 치명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잔혹한 독재 정권을 배후에서 지원하고 엄청난 무기를 팔아치웠으며 반대파를 암살하거나 정권을 뒤집는 데 천문학적인 달러를 아끼지 않았죠. 부의 축복이었어야 할 석유가 중동 민중들에게는 끝없는 피를 부르는 자원의 저주가 된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이란 전쟁 역시 본질은 같습니다. 미국 내부의 기밀 정보 보고서조차 이번 폭격만으로는 이란 정권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어렵다고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고삐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패권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통한 친미 세력 구축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최소 1년 이상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이란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며 양국 간의 미묘한 균열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 만든 불안정한 모래성 위에 석유라는 거대한 이권이 얹혀지면서 중동은 그 누구도 승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탈출할 수 없는 치명적인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 잔혹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중동의 메비우스 띠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냉혹한 자본의 흐름을 읽어내야 할까요? 우리는 감정을 거두고 팩트만 봐야 합니다.
영토, 종교, 자원이 수백 년간 엉켜버린 이 구조적인 모순은 그 어떤 평화 협정으로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는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평화는 짧고 전쟁은 길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일상이 된 중동의 부유한 국가들이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바로 압도적인 무기 사재기입니다. 이 영원한 화약고에서 가장 큰 구조적 호황을 누리는 것은 미국의 거대 방산 업체들이며, 그리고 최근 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로 떠오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K방산입니다.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무기 하나를 살 때마다 인권 문제나 자국 내 정치를 간섭하며 까다롭게 구는 서방 국가들은 피곤합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으로 미국과 유럽의 무기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반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정치적 간섭 없이 공장을 24시간 풀가동의 로켓 배송을 해주는 한국의 무기는 그야말로 완벽한 쇼핑 대상입니다. 지도 위를 잘못 지나간 서양인들의 오만한 펜대 하나가 수천만 명의 피를 부르고 그 멈추지 않는 피가 다시 수십조 원의 방위산업을 살찌우는 냉혹한 지정학의 생태계. 이것이 바로 뉴스를 넘어 우리가 직시해야 할 투자의 본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춥고 거대한 대륙으로 향합니다. 산맥 하나 없는 드넓은 평원의 공포증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영토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러시아의 지리적 한계, 그리고 이것이 전세계 천연가스와 식량 가격을 어떻게 쥐락펴락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돈이 흐르는 룰을 읽어야 돈이 보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돈이 보이는 지정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